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잘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예, 뭐 열대야 때문에 잠을 한 두세 번씩은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그렇죠. 자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에어컨을 안 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지금 그렇게 열대야로 다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전국이 연일 예. 열대야. 그리고 낮에는 이제 폭염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아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이제 폭염 재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의 육상 폭염 그 지역이 전체 이제 183개 중에 183개 중에 182곳 딱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폭염 특보가 나가 있죠. 폭염 특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되는 경우, 그리고 폭염주의보는 33도가 이틀 이상 연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아마 지금 전국에 지금 폭염특보가 뭐 전국이 다 된다고 보죠. 아마 산 꼭대기라든지 완전 바닷가라든지 이런 거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전국이 지금 육상특보 지역이 183개 중에 182개라고 하는 것은 전국이 다 폭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이제 올렸어요. 심각 단계. 심각 단계로 올리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심각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 중에서도 이제 심각 단계는 가장 이제 최고조의 폭염에 대한 재난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심각 단계가 되면은 일단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중대본이라고 하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제 상시 체제로 운영을 하고 폭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대비 훈련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이제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시가 바로 어제 심각 단계로 전환을 해서 폭염 재난 대책본부, 이제 제대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공사장에 그 낮 시간 동안에 공사장에 뭐 일을 중단을 한다든지 또 물을 자주 먹게 한다든지, 또 특히 어르신들 폭염에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들, 폭염에 대한 대피소 이런 부분들을 다 마련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 체계를 좀 갖추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대본에 지금 현재 1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마 심각 단계가 전국에 한 108개 이상이 되면 중대본 2단계 보다 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조금 더 상향된,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픽 보면 관심, 주의, 경보, 위험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만큼 그렇죠. 위험하다는 그래서 이제 관심, 주의, 이 경계, 그다음에 이제 심각 단계인데 맨 아래쪽에 이제 폭염 경보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는 경우는 중대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특히 이제 중대본이 가동이 되면 폭염에 대한 부분들은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근로자, 야외 건설 근로자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을 하고,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염에 대한 온열 사망이라든지 온열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열 사망자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14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1,690명 온열 환자가 누적 죽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면은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위험한 부분, 특히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 밭이나 논에 가서 일하시다가 그런 데는 이제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섭취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그늘에 대한 대피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노인분들께서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더 네. 과해서 그런 부분들이 평소 같으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서 자기 나가셨다. 본인이 평상시에 하던 패턴대로 예. 그렇게 이제 밭일을 하시거나 그러시다가 상당히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장마가 이제 끝나서 폭염이 오고 왔는데 어제 전남 무안 그리고 경북 칠곡 보면은요. 시간당 거의 뭐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또 쏟아졌어요. 장마가 끝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장마는 이제 연속된 이제 기단에 장기적으로 오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과 그다음에 위에서 있는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단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진열이 장마라고 네. 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기단이 올라서 그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오는 돌발 홍수, 돌발 호우가 돌발호우. 돌발 호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 호우의 특징은 좁고 강한 비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시간당서 100mm 가까이 오는 그런 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단의 불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어서 유의할 점은 뭡니까? 이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피서철이고 또 계곡에 야영객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계곡에 있는 야영객들은 이런 돌발 호우를 만나면 굉장히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물이 불어나는 시간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물살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해야 할 뿐만이 아니고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각자 조심하고 빨리 대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리미리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화제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지금 복장도 이제 좋으신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뭐 가까운데 뭐 잠깐 하루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자, 휴가철 맞으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물놀이 사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망자가요 122명.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20명 이상이 물놀이 사망자. 예, 안타까운 사고죠. 예. 이게 대부분 8월 예. 집중된 것 같아요. 8월, 7, 8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제 휴가철, 피서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물놀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계곡의 그 야영객들에서부터 사고가 나고요. 두 번째 장소별로 보면 그렇죠. 예, 계곡, 하천, 해수욕장, 바닷가는 이제 뭐 낚시를 한다든지 또 뭐 갯벌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표에서 나오다시피 최근 5년간 122명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 20명이 넘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계곡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계곡 같은 경우가 39명 32%니까 거의 뭐 3건 중에 한 그렇죠. 건은 계곡에서 맞습니다. 난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계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빠른 물살과 그리고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길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계곡 옆에 이렇게 텐트나 야영을 치고 이렇게 숙박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새벽에 그런 돌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밤에나 새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 계곡 같은 경우는 그 물놀이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좀 가깝게 다가서서 그 야영이나 텐트를 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는 거고요. 하천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영에 대한 미숙 또 거기에 따르는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안전선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물놀이 규칙에 그 어떤 선까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지금 이제 있고요.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이제 원인별로 이제 물놀이 사고 사망자 현황을 봤는데 수영 미숙이 44 제일 높네요. 그리고 안전 부주의, 음주 수영, 그다음 높은 파도.
정말 저 중에서 이 음주 수영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네. 음주는 뭐 운전뿐만 아니고 수영 같은 경우는 그 근데 이제 음주를 하면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다 보면은 기분이 이제 뭐 피서객들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주 한 잔 하시고 예. 또 있다가 몸이 뜨거워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음주를 하실 수 있죠. 음주를 할 경우에는 주변의 분들이 말리셔서 물에 네.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정말로 금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음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심장의 박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심 들어갔을 때에 수압에 의해서도 무리가 가해지고 또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런 심장의 어떤 무리나 쇼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음주를 하는 경우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안전부주의도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부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하천이라든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 요원이 있는지 네. 또 우리가 그 이상의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안전선이 있는데 네.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그런 깊이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사고를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약자분들이 아무래도 50대, 60대 이상에 되는 분들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많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급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순발력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사망 사고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에도 보면은 50대 이상이 51명, 예. 51명으로 이제 가장 많고 40대, 30대, 20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10대도 보면은 23명이나 돼요. 그 의외로 왜 이렇게 지금 많죠? 이 10대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은 뭐 조금 뭐 나쁜 말로 객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수영을 좀 과시를 한다든지 친구들 간에 뭐 내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물놀이를 하면서 상당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청소년들끼리 본인들끼리만 같이 가서 야영을 한다든지 또 물놀이를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이 이 물놀이를 간다든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야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안전에 대한 수칙에 대한 부분을 좀 특별히 좀 당부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10대 미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보호자가 동행을 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도 반드시 보호자분들과 동행을 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안전 수칙이라는 게 이제 보호자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반드시 좀 준비 해야 운동. 돼요. 예, 네.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물에 들어갔을 때 심장이 멎게 될 수 있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에서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체온인 36도에서 한 37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이 수온이 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되면은 그 온도 차이가 한 15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심장에 압박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준비 운동을 좀 충분히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들어가서 물을 처음에 끼얹으면서 조금 예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반드시 그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감시 또 보호자의 어떤 시야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음주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식사 직후에 네.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지키시고 특히 계곡이나 그다음에 뭐 하천, 바다요. 바다 네. 뭐 이런데 안전 요원이 있는지 주변에 살펴서 만약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구호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순환 사고라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수영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익사에 가까운 그런 물에 빠지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뭐 119에 당연히 이제 신고는 먼저 하고요. 섣불리 이 구하러 들어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하러 갈 경우에는 이제 튜브를 던져서 튜브를 네. 잡고 오게 한다든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 사람이 어깨 동무나 팔에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인간 띠 형태로 길게 늘어서서 그 사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 그 최상병 사건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구명조끼를 좀 입고 구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또 이제 네.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이제 심호흡이 정지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제 호흡이 정지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서 이제 구조에 왔을 때 호흡이 정지돼 있다고 폐에 물이 다 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폐에 물이 다 안 차더라도 기도에 의해서 질식이 돼서 순간적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호흡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심장 박동을 우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요즘에는 이제 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일단은 숨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요. 예. 이런 편말이 많아요. 이한류 조심해라. 예, 예. 이 이한류라는 게 뭐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뭐 말하는 겁니까? 이한류가 이제 뭐 많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2009년 그때 네. 이한류 사고도 좀 크게 났었던 부분도 있대. 이한류라고 하는 것은 빠른 해류가 네. 보통 해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오는 게 해류인데 네.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굉장히 폭이 좁고 유속이 굉장히 빠른 형태의 지금 화면에 파도를 나오는 저거네요.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바다 쪽으로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아주 좁고 가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한류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제 그 폭염이 심화되고 또 이렇게 기상 이변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이한류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한류에 대한 뭐 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한류는 우리가 예측을 한다거나 또 이 부분을 뭐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순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본인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양쪽에서 오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한류를 만나시면 혹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물에 이미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때 너무 빠져나오려고 많이 애를 쓸 필요보다는 애를 쓰기보다는 이한류가 어느 정도 시기 가면 이제 이한류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막 빠른 파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오고요. 네. 또 만약에 거기를 탈출하고 싶으면은 이한류의 방향의 직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한류가 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의 직각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형태죠. 직각 방향까지는 못하면 한 45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변경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형태를 이렇게 취하시는 것이 이한류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직각이나 한 45도 정도에 헤엄쳐서 대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요즘 보면은 불청객이 있어요. 해수욕장의 불청객, 해파리.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해파리 이제 쏘이기도 하고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쏘이고 나면은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요령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한번 해파리에 쏘여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많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온이 지금처럼 굉장히 폭염이 지속되고 수온이 높아지면 해파리가 해안가 쪽까지 이렇게 발달하고 해파리가 큰 것은 한 길이가 한 촉수까지 포함해서 한 5m 정도까지 되고 하나가 100kg 정도 되는. 그래서 동해안이 지금 이제 경보가 발령이 돼 있는데 어부들이 저 해파리 때문에 어획량도 감소되고 해파리가 또 먹어치우는 이 동물성 플랑크톤 때문에 상당히 좀 어획량 부족도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저것에 쏘이면 독성이 있는 해파리들이 많은데 굉장히 쓰리고 따갑고 심지어는 이렇게 쇼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파리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해파리를 만약에 쏘이게 되면 바닷물로 씻어야지 생수라든지 민물로 씻게 되면 그 독이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로 씻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해파리 쏘이지 않으려면 그런 이제 경보가 나 있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수영복도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신 수영복이 있으니까 직접 쏘이지 않을 그런 부분들로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저렇게 해파리가 굉장히 큰 그리고 아주 길이도 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의를 좀 하고 저 부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도 역시 식염수로 세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